지난 UFC 319에서 팀 엘리엇에게 2라운드 서브미션 패배한 아사쿠라 카이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UFC 데뷔전에서 타이틀전이라는 기회를 받았고 그때 패배한 이후 복귀전, 즉 두 번째 경기였는데 이번에도 결국 2라운드에 당하고 말았어. 솔직히 정말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져버려서 스스로에게도 정말 실망했고 한심한 마음으로 가득해. 솔직히 경기 끝났을 때 내가 이대로 격투기를 계속해도 될까? 정말 난 더 이상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내 격투 커리어를 돌아보면 항상 이겨온 것도 아니고 중요한 순간에 패배한 경우도 많았다 생각해.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고쳐가면서 다시 일어나 계속 싸워서 이겨왔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내서 해보려고 해. 1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건 무조건 이긴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2라운드 마지막에 팀 엘리엇의 특기인 길로틴 초크에 걸려서 지고 말았는데 그 부분은 정말 내 실수였어. 상대가 프론트 헤드락에서 가드로 당겼다가 일어날 때 길로틴을 잘 쓰는 것도 알고 있었고 코치도 철저히 분석해줘서 그 부분도 훈련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해왔는데 연습에서는 완벽히 했는데 실전에서는 실패해버렸어. 완전 내 실수였어. 세컨 탓이 아니야. 순전히 내 실수였고 그래서 당했다 생각해. 1라운드에 순간 킥캐치를 당해서 그라운드로 갔고 그때 남은 시간이 아마 1분 정도였을 거야. 그래서 그냥 자세 유지하면서 라운드 끝내자 라는 생각이었어. 좋지 않은 생각이었지. 제대로 프레임 만들고 원래 자세로 돌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고 그때 상대의 턱에 눈이 짓눌려 버렸어. 그게 이른바 더티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테크닉인데 그때부터 왼쪽 눈이 좀 안 보이게 돼버렸어. 2라운드부터 거리가 좀 어긋나 버렸지. 근데 결국 상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경기 후에 코치들을 욕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코치들이 욕먹는 건 잘못됐다 생각해. 그건 정말 내 실수였으니까. UFC에서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꼈어. 정말 대단한 레벨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대라는 걸 실감했어. 라이진 챔피언으로서 UFC에 도전할 기회를 받았고 일본의 강함, 라이진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UFC에 갔는데도 이렇게 2연패를 해버려서 사카키바라 대표님께도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야. 내가 지면서 라이진의 평가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봐. 그래서 반드시 그걸 되찾아야 한다 생각해. 주변에서 말들이 많은 건 아는데 체급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 몸으로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서 플라이로 계속 갈지 벤텀으로 올릴지는 팀이랑 상의해서 먼저 체급부터 확실히 정하려고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아사쿠라 카이는 최악의 경우인 방출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아사쿠라 카이는 이번이 프로 경력 첫 연패입니다. 2연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UFC가 그렇다고 아사쿠라 카이를 바로 방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프라이급 선수 풀이 적기도 하고 또 아사쿠라 카이가 일본의 스타기도 하니 기회를 몇 번 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는 10월 브라질 리오에서 차롤을 상대하는 UFC 라이트급 랭킹 10위 PGF가 차롤에게 리스펙을 보였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레전드와 브라질 리오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레전더리지. 걘 레전드야. 아마 라이트급에서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일걸. 걘 진짜 몬스터고 UFC에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걔의 팬이었어. 찰스의 경기를 보기도 했고 걔가 챔피언이었을 때도 경기를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걔랑 싸우게 된 거야. 이게 나한테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 브라질 팬들이 분명 야유하고 여러 말을 할 거란 걸 알아.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돼. 그리고 이 기회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왜냐면 걘 지금 랭킹 4위에 얼마 전 타이틀전까지 치른 선수잖아. 그래서 나도 챔피언 벨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은 거야. 100만 분의 1의 확률 같은 엄청난 기회지. 찰스 올리베이라, 오브리가도. 나랑 싸워줘서 고마워. 내가 너 잡으러 간다. 그리고 멋지게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PJF는 차롤이 이번에도 늘 하던 것처럼 전진 압박하면서 스트레이트 펀치 그리고 테이크다운 후에 주짓수 게임을 할 것 같다고도 예상했습니다. 또한 오는 토요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가 열립니다. 알저메인 스털링이 브라이언 오르테가와 맞붙는데요. 팀 동료인 스털링을 응원하기 위해 메랍도 중국에 따라갔습니다. 메랍이 UFC 스트로급 챔피언 장 웨일리와 만두를 먹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Weili, let's go. Even more dumplings. I love this dumpling. Yeah, yeah. You Beef know- dumplings. Yes, beef, right? Yeah, But in Georgia, we have also dumpling. Yeah. Yes. Yeah. It's- I know. It's this. This dumpling. Yes, right? Khinkali. Yeah, Khinkali. yeah, yeah. We have a Georgia. I like more Georgian Yeah. Khinkali. Have you ever eat Georgian Khinkali? Yeah, I eat. You? It's good. It is. You like It's Khinkali? big, more big. More big, Yeah. yeah. Lamb and beef, right? Yes, mix. Yeah, yeah, yeah. I like it. Sometimes we have a mushroom too. Oh yes, Yeah. yes. Next time. we can Next try. time, okay, when you come Okay. Vegas, please. Okay. I have my own company, Namu. And Okay. I can Okay. do it. Okay. That's good. Thank Yeah, you. yeah, thank you. But Enjoy. this is good. Yeah. Do Mwah. one more. I have.
Oh, Yummy. so- Yummy. dumpling is the best. So yeah, this is Chinese dumpling, but in US I sell Georgian dumpling, which is called namu. 또한 다니엘 코미어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본인의 고트 리스트에서 존 존스와 앤더슨 실바를 제외했습니다. 도핑 적발 이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존 존스가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고등학교 주 챔피언, 주니어 칼리지 전국 챔피언, 최연소 UFC 챔피언, MMA 역사상 최고의 파이터, 평생의 패배와 승리, 그리고 희생을 다 겪고 왔는데 얜 그 모든 걸 스테로이드 탓으로만 치부하려 하네. 솔직히 모욕적이지. 하지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얘를 열등하게 만든 건 내가 받은 신이 주신 재능이란 걸 아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 코미어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이 경기가 그래플링 대결이 될 거라 보는지 아님 타격전이 될 거라 보냐는 질문에는 좋은 질문이야. 걘 레슬링 베이스에 주짓수가 곁들여진 스타일이고 난 주짓수 베이스에 레슬링이 곁들여진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류의 다이나믹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플링 측면에서 보면 걘 어떤 특정한 걸 노릴 거고 난 또 다른 걸 노릴 거야. 이 둘이 합쳐지면 내가 본 바로는 그냥 멈추지 않는 에너지 덩어리 같은 흐름이 만들어져. 왜냐면 우리 둘 다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타격에 있어서는 난 주짓수 파이터지만 타격전을 하면서 치고받는 걸 좋아해왔거든. 걔도 그렇다고는 못하겠지만 난 맞고 때리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코비 브라이언트랑 찍은 사진을 봤다. 코비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농구 선수인지, 코비가 너한테 영감을 줬냐는 질문에는 코비가 관여하던 회사에서 나도 일하고 있었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 그때 정말 긴장됐지. 와, 코비다. 내가 지금 코비랑 같이 밥을 먹고 있네. 이랬던 거지. 그러다 스스로에게 평소처럼 하자 라고 다독이면서 대화를 시작했지.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명성,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었지.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난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할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깊이 있게 어떻게 본인이 대처하는지 얘기해줬어. 또 알고 보니까 코비의 보디가드가 예전에 우리랑 같이 훈련했던 사람이었더라고. 그래서 코비가 나나 내 트레이너들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 덕분에 코비도 날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맥스를 상대로 타이틀전 준비할 때 코비가 코트 사이드로 같이 보러 오라고 초대했거든. 근데 난 걔의 마인드를 존중하고 싶어서 브로 나 못 가. 왜냐면 훈련 중이거든. 네가 이걸 존중해 줄 거라는 걸 알아. 라며 거절했지. 네가 나한테 해준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줌으로 뿌듯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뭘 하든 간에 목표에 집중하는 게 먼저다 라는 걸 말이야.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명복을 빌고 그 초대에 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어쨌든 코비는 나한테 큰 자극을 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오르테가는 라이트급에 올라간다 얘기했지만 패더급에 남아있는 이유는 지난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체급 내에서 맥스와 엘리아가 떠나고 재앙 실바나 르로 머피 같은 신예들이 치고 올라오는 등 많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오르테가를 상대하는 알즈메인 스털링은 먼저 이 경기가 그래플링 매치가 될 것 같은지 아니면 타격전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첫 번째 그래플링 공방이 어떻게 흘러갔느냐에 달렸다 생각해. 아마 내가 걔보다 먼저 테이크다운 노릴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내가 상대적으로 쉽게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힘들게 싸워야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 만약 힘들다면 그냥 타격전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만약 상대적으로 쉽게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다면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두 명의 하이레벨 그래플러들이 맞붙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션 오말리가 패더급으로 월장한다면 리매치에도 관심 있냐는 질문에는 만약 오말리가 패더급으로 올라온다면 정말 하고 싶어. 서로 제대로 된 훈련 캠프를 치른 다음에 하는 거지. 걔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난 지금도 만족해. 메라비 걔를 2번 이긴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긴 기분이거든. 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 근데 걔가 패드급 월장을 결정한다면 우리 사이엔 많은 히스토리가 있으니 볼만하겠지. 지난 1차전이 진짜 어떻게 흘러갔어야 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 근데 난 그 전에 오말리가 은퇴할 수도 있다고 봐. 솔직히 걔는 싸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걸 좋아할 뿐이고 만약 어떤 역경이 찾아오면 걘 다른 파이터들처럼 그 상황을 즐기지 못한다 생각해. 다른 선수들을 보면 패배 후에 다시 보완하고 재기하잖아. 근데 오말리한테선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지 않아. 그런 타입이 아닌 것 같아. 아마 돈도 많이 벌었고 본인 삶에 만족하고 인기도 엄청 많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 브라이언 오르테가와 알즈메인 스털링의 경기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SNS에 많이 돌았는데요. 아무래도 브라이언 오르테가가 감량 중
몸에 문제가 생겼던 걸로 보입니다. UFC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결국 153파운드 계약 체중으로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취소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오르테가는 이제 라이트급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고 UFC도 그걸 권고할 걸로 보이네요. 또한 지난 6월 팀메이트 경기에 코너맨으로 따라갔다가 케이지에 난입해 상대 선수를 폭행했던 션 스틱랜드의 징계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션에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분노 조절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 시 정지 기간을 4개월 반으로 단축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에 션은 본인의 SNS에 다음과 같은 짤과 함께 좋아,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케이지로 돌아갈 준비가 됐어. 테러리스트가 챔피언으로 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슬프게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인 것 같네. 이 일을 마무리해준 위원회에게도 감사해. 분노 조절 프로그램 내가 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6개월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 12월 29일까지인데 션이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할 걸로 보이니 11월에 징계가 끝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